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까지는 좋았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죠.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엇갈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함께하는 대표님과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또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차트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이뿐만 아니라 역시나 원탑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오늘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도 원탑 종목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50분 동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혹은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클래시스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남겨드렸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장에서 좀 더 봐도 된다,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익절하셨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TV 화면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대표님을 만날 때면 늘 시장이 좀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차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의 색깔이 제 옷과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또 시장이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힘을 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의 약세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다소 선방을 했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 때 이 국내 증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아직 오후장 남아 있고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CPI로 인해서 미국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만한 섹터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께서 이런 좋은 종목들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받아볼 수 있거든요.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많이 남겨주셔야지만 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클래시스 남겨주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또 이슈가 붙으면서 이 매수가 대비해서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익절했을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까지도 궁금하다, 나도 고민 한번 해결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저희 방송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TV 화면을 사진 찍거나 혹은 캡처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간에 하락 종목의 개수가 좀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 지수 상으로는 빨간불이었지만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은 걸까요? 이건 이제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2차 전지 작년에 그 2차 전지 수급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현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기도 많이 줄었고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도 했는데 막상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 업종 자체가 덩치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2차 전지의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수급들이 2차 전지에 몰리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업종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인사말에 이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CPI 어제 발표됐죠. 이제 예상치가 소폭 상회한 이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 직전까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을 좀 위주로 좀 하락세가 나왔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증시를 끌어올렸었죠. 이 사실상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미국 증시가 이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하필은 그 타이밍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타이밍이 도래한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코스피는 0.2%, 이 코스닥은 0.3%대에서 왔다 갔다 약보합과 강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보합 구간에 있는 것 치고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적다라는 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를 상방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하방이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사실상 가장 큰 이벤트는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이번 주는 뭐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아직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다음 이제 이번에 진행될 FOMC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지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양 지수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저항대에 좀 맞닿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다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의 영향으로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 그동안 많이 눌렸던 업종들 만약 지수가 상방으로 간다면 많이 눌렸던 업종들이 골고루 좀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지수가 또 빠졌을 경우에 내 종목은 또 어떻게 하는지 긍정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와 도움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함께 오셔서 해결책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3월까지도 좀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수가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하락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그만두면 안 되겠죠. 분명히 미래를 봐야 되고 미래의 성장성과 이런 걸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미래를 보면서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한번
한번 올바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저희가 좋은 종목도 들고 왔고요. 여기에 대한 차트에 대한 교육까지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50분이라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든 내용을 풀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략뿐만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이 공략 포인트까지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참 짧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정말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거든요. 4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에 대한 고민들 참 많잖아요. 저도 많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고민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슈가 붙은 종목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로봇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vs SPG 들고 왔는데 일단 3월 26일 날 LG전자가 2대 주주인 이 엔젤 로보틱스가 청약이 또 공모가 될 예정이죠. 이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LG전자가 또다시 이 베어 로보틱스 미국 기업에 800억 원 가까운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로봇주들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SPG나 두산 로보틱스나 두 개 다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원래라면 또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택할 수도 있으나 오늘은 SPG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반대로 얘기해서 네. 수익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좀- 제가 알기로도 100% 넘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두산 로보틱스를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맞아요. 팔았죠. 사실 저점에서 잡았을 때 그때 딱 이제 공모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쭉 꺾였을 때 이제 잡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 이후에 100%나 넘게 맞아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챙겨서 이제는 SPG로 갈아탈 때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저점에서 잡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저점에서 있던 뭐 차트도 같이 보겠지만 그때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SPG도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실상 이 종목 뭐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17,0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점 기준 44,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본다면 이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조금 여러 번 맞닿아주는 모습들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특히나 주가 자체가 이 상승 이 지지와 저항 라인 딱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단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SPG라는 주가 자체는 이 27,000원과 37,000원 그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맴돌아 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도 이 정도의 주가는 이제 적당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저점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무엇보다 중간중간 계속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슈도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재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은 SPG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월봉 차트로도 주봉 차트로도 지금 다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좀 잡아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싶고 두산 로보틱스 솔직히 말하면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공략하기엔 나쁜 종목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종목을 얼마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되면서 굉장히 골치 썩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쵸? 태어났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참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 결국에는 3만 원대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진입을 했던 타점을 잠깐 공유를 드리자면 정확하게 이때 잡았습니다. 상승 나오고 나서 바로 잡은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눌림목을 보고서 들어갔어요. 눌렸던 부분을 보고 다시 재반등을 해주는 그 포인트를 보고 들어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이걸 한 3번 정도 나눠 팔았어요. 저희가 이 종목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번 정도 나눠서 팔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전에 다 끝냈던 종목이거든요, 매도를.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나눠서 팔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한 3번 나눠서 팔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완전 최고점에서는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으로 해가지고 못해도 100%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는 게 확실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나오고 나서 다시 이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12만 원대부터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못해도 6만 원대까지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죠. 조정이,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가 지금 사실상 쌍바닥을 좀 다져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개가 점점 위로 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 근거는 일단 이동평균선들도 자체도 단기 이평선들과 중단기 이평선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로봇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저는 이번에 전고 돌파도 또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또 이제 한번 수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네. 비중을 크게 막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그래도 또 마지막 여운을 좀 남겨보는 그런 전략을 좀 택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LG전자 관련해서 LG전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로봇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이 베어 로보틱스에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로봇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수익을 냈던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SPG를 선택하셨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공모 이후에 쭉 오르다가 그 기대감보다는 좀 소폭 못 미쳤기 때문에 쭉 아주 무서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내림세를 보인 다음에 또 다시 재차 상승을 해줬거든요. 상승 이후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두산 로보틱스라는 큰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소량만 실어서 다시금 재공략할 만한 타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로봇주들 계속해서 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두 종목 중에서 SPG 혹은 두산 로보틱스까지 한번 매수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50분이라는 기회에 딱 이것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일단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오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제 왼편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주는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글을 써주신다면 제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남겨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또 이거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에코앤드림 팔 시기를 놓쳤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에코앤드림. 네, 에코앤드림 네. 팔 시기를 놓쳤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또. 저는 일단 팔 시기는 이미 놓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번이나 이 라방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그쵸? 주가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이 바로 가격이동 평균선 21선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서도 대부분 다 노란색 선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황금선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죠. 근데 그 황금선이 사실상
어느 차트든 간에 이런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 21선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특히나 엊그저께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좀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 전에 있는 저항대죠. 그 전에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던 5만 원 선. 이때 만약에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5만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혹시라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라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또 오늘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아랫꼬리를 말면서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평단이 37,125원이래요. 굉장히 좋으셨던 평단에서 네. 100%가 넘는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도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 간에 이 사실상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하고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고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인데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했다는 것은 주식에는 100% 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에코앤드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충분히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37,000원대에서 57,000원이면 못해도 수익률이 꽤 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못해도 한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시고 있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남은 부분만 더 챙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비중을 조금 더 덜어내시는 게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 남기지 않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도 실시간으로 들어드렸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상당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또 에코앤드림에 대한 또 궁금증을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50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분명히 좀 좋아지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내 종목은 계속해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계속해서 어지러운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들어보고 싶다. 내 종목에 대한 상담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캠트로스 vs 에코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두 종목 중에 두 개 다 나쁘지 않아요. 이 탄소 배출 이상을 넘어가지고 두 개의 종목 중에 좀 고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켄트로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강의를 못 해드리겠지만 네. 이 사실상 이제 탄소 배출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더 부각되는 탄소와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탄소를 사실상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줄이진 못합니다. 아무리 뭐 넷제로네 뭐 이 탄소 제로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게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는 방안이 이 탄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해보자라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 CCUS라는 탄소 포집 기술을 또 활용하는 제품들을 또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개 중에 제가 이제 캠트로스를 조금 더 이 점수를 더 높여주고 싶은 것은 이 캠트로스가 가진 2차 전지의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탄소 쪽에서의 재료도 굉장히 좋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차트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차트도 왜 그러냐면 차트를 같이 볼게요. 캠트로스는 지금 하단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이 종목이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오는 차트가
사실 이렇게 이쁘게 매집을 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전에도 이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줬던 라인 자체가 각 약 2년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좀 아쉽게도 좀 내려오긴 했었지만 하단에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거든요. 7,000원에서 5,000원이면은. 근데 많이 내려오지도 않은 구간에서 사실상 여기서 다시 재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아까 에코앤드림 차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의 이 생명선은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이 캠트로서도 지금 중요한 황금선이 이 생명선이 정확하게 21선에서 맞춰서 올라가면서 캔들들도 여기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에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더라도 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양봉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는 끼를 갖고 있어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 지금 양봉이 한 못해도 의미 있는 양봉이 한 5-6개 정도 나왔죠. 근데 그때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동반됩니다. 오. 아래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 동반되는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1,000억 단위들이에요. 1,000억 단위들. 이때 이 캠트로스가 움직일 때마다 증시의 수급 한 축 정도는 담당을 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재료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공략하기에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략하기에도 사실상 8,000원부터 7,000원대까지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구간 만약에 혹시라도 7,000원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조금이라도 사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어떤 거였죠? 에코바이오요. 에코바이오였죠. 네. 에코바이오도 같이 보자면은, 에코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로봇 기업 중에 SPG 차트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SPG 차트처럼 이 종목도 바닥은 잘 다져놓고 있습니다. 바닥은 잘 다져놓고 있고, 이 종목 역시나 상승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동반되고 있는 모습들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 최하단 구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지지와 저항 라인만 놓고 본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못해도 7-80%의 이상의 수익을 좀 이 종목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공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에코바이오도 지금 공략하기엔 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오늘 장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캠트로스를 선택하셨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과도 관련된 재료도 좋지만 2차 전지 소재와도 관련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재료의 폭이 더 넓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올라갈 만한 이슈도 많고요. 또 양봉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끼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종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종목들의 타점일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나도 궁금하다,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방송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께 타점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수익이 일단 잘 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이외에도 단타 느낌으로 드렸던 종목들도 너무나도 잘 갔거든요.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다음날 시초가에 공략해서 바로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TLB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10%, 메가MD 같은 경우에 단 2거래일 만에 12%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가 줄 때 종목들이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줄 때 챙겨야 됩니다. 나도 수익 줄 때 챙기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저희가 이런 종목들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나도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딱 50분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50분 이후에는 노란톡방 안에 오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보이실 텐데 TV 화면을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저희가 방송
방송 시간 이제 2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종목 선물 받고 싶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종목이라도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만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방송할 때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라도 꼭 한번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주가 차트를 보는 방법, 어떻게 보는지 가장 중요한 딱 3대 요소만 여러분들이 알면 차트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바로 이제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VS 종목들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에 대한 상담이나 기타 등등의 차트들을 보면서 21선에 대한 중요도를 그만큼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21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 자, 한 달 동안의 주식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 즉 세력선이라고도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려요. 21선은 뭐 생명선이라고도 불리고 황금선이라고도 불리고. 자, 어느 종목이든 주가가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때는 자, 이 21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왜냐? 자, 단기적인 5일선과 10일선은 그냥 말 그대로 캔들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2-3개의 캔들만 뭉쳐 있으면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21선부터는 한 달 동안 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상 주가의 방향성으로는 21선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급등을 하네.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내가 매도하는 타점을 모르겠다. 첫 번째, 지지와 저항 라인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저항 라인을 못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원칙을 보시면 됩니다. 원칙.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 이 종목 한 10%만, 한 15%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조금 더 기간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신다면 많게는 뭐 50%, 100%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팔지 않고 100%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라고는 확실하게 차익 실현을 해서 내가 가진 리스크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100%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한다면 자,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조정이니까요. 자, 이 종목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에코앤드림처럼 충분하게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떨어지면은 어디서 받고 다시 올라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21선에서 마지막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합니다. 21선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이제 조정기 기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상담해 드릴 때도 사실상 21선에서 이탈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디테일한 강의들을 많이 해드리겠지만 이 주가가
5일선과 11선, 21선을 포함해서 이 단기 이평선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최근에 종목들 급등하는 흐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흐름들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 주가가 그동안 그 전에는 조용히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자 이제 드디어 고개를 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게 정배열 차트인 겁니다. 자 5일선이 먼저 따라 올라가요. 자 5일선은 말 그대로 딱 5일 동안 캔들이 나타냈던 가격들을 선으로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상 캔들이 올라가는 위치마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갈까요? 1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11선은 조금 더 둔해요. 하지만 5일선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 올라오는 게 21선입니다. 21선은 자 이 두 개보다 조금 더 더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더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캔들들을 만들면서 올라가더라도 21선은 한참 뒤에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올라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을 때 이 갭 차이가 이격도가 굉장히 크다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자, 1차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대부분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지지 라인을 첫 번째로 11선에서 받게 됩니다. 11선에서 대부분 이 추세적인 조정을 받게 되는데 자,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선까지 내려가서 지지 라인을 다시 파악하고 오죠. 자,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이 주식 라박을 하면서 N자 패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N자 패턴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 N자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동평균선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트의 해석법을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뭐 엔벨로프, 이격도,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등이 있죠. 그런 보조지표가 하나도 없이도 단순하게 차트 하나만 놓고 이동평균선만 놓고 캔들만 놓고도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와 저항 라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전 페이지까지는 제가 지난주 교육 시간에 해드렸지만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페이지를 제가 교육을 해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 그냥 저항과 그냥 지지도 아니고 앞에 강한이 붙었어요.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는 뭘까요? 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살펴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캔들로만 놓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캔들도 이동평균선도 모두가 뭉쳐있는 지지선과 뭉쳐있는 저항선이 된다면 그만큼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항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매물대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예요. 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예요. 그리고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에 대한 지지.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지지. 사실상 이 전 저점에 대한 지지도 그렇고 전고점이 오히려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옵니다. 올라갔다 오는데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올라가지 않았을 시점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전저점에 대한 지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 조정의 지지는 이제 그 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선은 전고점과 전저점 두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고점과 전저점을 봤는데 자, 제가 원래 이런 건 이제 차트를 좀 더 크게 띄워놓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조금 아쉬우니까 아쉽고 조금 더 핵심 포인트를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저항선과 지지선, 제가 오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21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은 사실상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최근에 뭐 에코프로 혹은 제주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한 번쯤은 급등을 해줬던 종목들이 21선에서 이탈이 나왔는지 혹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21선에서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21선 위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파악을 해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주가가 그동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과 없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판단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강의는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또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초적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교육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21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하고 싶었으나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약 1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다뤄드릴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더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기초적인 강의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강의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브리핑,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아무 종목이나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대표님께서 엄선하시고 좋다라고 느끼는 종목들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만 띡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이 약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좋은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식라방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주식라방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또 궁금증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9분 안에 다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질문을 여쭤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50분 동안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 중요해요.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도 중요하고 그리고 차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원탑 종목의 힘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원탑 종목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원탑 종목은 비밀입니다. 네? 장난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만 기다렸는데 지금 41분 동안 이것만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탑 종목은 요즘에 또 핫하죠. 오늘 또 조정이 나온 반도체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를 또 같이 공략을 해볼 거예요. 반도체 공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반도체가 예전에는 소재 부품 장비 딱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있었습니다. 테마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는 어느샌가 AI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테마들이 또 뜨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에서도. 대표적으로 HBM. HBM 한때 이제 또 시장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음으로 나온 게 뭐가 있죠? CXL 있죠. CXL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온디바이스 AI도 역시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가 사실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반도체가 또 나왔습니다. AI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AI를 뒷받쳐주기 위해서 반도체가 그만큼 기술력이 개발된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새로운 테마가 뜨기 시작했는데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얘기죠. 이 뉴로모픽, 반도체면 반도체지 뉴로모픽 반도체는 뭐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뉴로모픽 반도체는요. 제가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인간의 뇌를 본떠서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 설계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설계 방식과는 다르게 기존의 반도체 칩은 효율적인 부분이나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사실상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뉴로모픽 반도체는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AI에 뒷받쳐줄 수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가 급격하게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 기업은 그럼 대체 이 뉴런머피 반도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말 그대로 이제 팹리스 업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영어로 굉장히 길어요. AA 플랫폼 IP 솔루션 for 엣지라는 기업이에요. 뭐 뒤에 엣지나 컴퓨팅도 역시나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 긴 영어에 대한 기술을 이 기업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나 저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그만큼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수혜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뉴런머피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모바일 AI 구현을 위해서 뉴런머피 반도체 IP 개발 관련 중 이 중소벤처기업 과제를 완료를 한 기업이다라는 점. 그만큼 이제 뉴런머피 반도체와 관련이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엔 모바일 AI 구현을 위한, 결국 AI와 뉴런머피는 빠질 수가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런머피 반도체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뜬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뜨기 시작했을까요? 그저께 이제 뉴런머피 반도체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대표적으로 뭐 자람 테크놀로지, 네드패스아크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결국엔 뉴런머피과 관련이 되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시세적인 측면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을 꾸준하게 받고 있어요. 자,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상부형 트랜스포머 이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자,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부형 트랜스포머 뉴런머픽 반도체를요. 자, 뉴런머픽 반도체 여러분들 이 그림이 좀 뚜렷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비율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반도체 칩들이 CPU부터 GPU, FPGA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세대들을 넘어오면서 반도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3세대 이 뉴런머픽 C 트랜스포머는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뇌를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안에 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뇌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 뉴런과 시내스 구조를 모방한 신구조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뉴런머픽 반도체도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다 봤는데, 자, 차트를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자,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면 뭐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만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선만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 종목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자, 여러 가지의 선이 있어요. 5일선부터 481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21선이 끝이 아니에요. 장기이평선 481선 그 이상의 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차이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는 건 481선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이때 당시 11월 1일 날 만들었던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은 단기 이평선과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서로 엇갈려서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11월 1일 날 정확하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정배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캔들들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캔들이 올라가면 5일선과 11선 같이 따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올 때 21선에서 이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지 2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1차로 받아줍니다. 두 번째,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나와요. 자, 이번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왜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13,000원대부터 27,000원대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100%가 올랐어요. 100%가 올랐으면 사실상 조정이 더 깊게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미 10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조정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자, 21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선을 이탈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저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또 21선에서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죠. 자,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 21선에서 완전한 이탈이 나왔고 다음에 캔들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확하게 캔들에서 지지를 받아줍니다. 캔들 지지를 받고요.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요. 자, 단기 이평선들 다시 따라 올라가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궁금하시죠? 뒷내용이. 자, 뒷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 제가 디테일하게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는데 뉴로모픽 반도체 굉장히 핫한 쪽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